노년기 눈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 바로 70세 이상 노인 대부분이 앓고 있다는 백내장인데요. 계단이 두 개인데 하나로 보인 적도 있었고 눈 불빛이 옆에 빨간 불빛이 비친 것처럼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침침하니까 눈이. 백내장은 눈 안에 있는 투명한 수정체가 노화나 잦은 자외선 노출 등에 의해 하얗게 변하는 안과 질환입니다. 백내장으로 인해 탁해진 수정체는 빛을 번지게 하고 혼탁한 시야를 가지게 해 생활에 큰 불편을 주죠. 최근에는 스마트폰, PC 등의 과다 사용 등으로 젊은 나이에 백내장 환자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시력장애 유발 질환, 백내장. 단순한 노안으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오래 방치하게 되면 합병증 등으로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노인이라면 누구나 피하기 힘든 흔한 안과 질환, 백내장.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물체에서 반사된 빛을 눈에서 자극으로 받아들여 물체의 모양과 색깔 등을 느끼게 되는 감각을 시각이라고 하는데요. 눈이 외부의 영상을 또렷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투명하고 깨끗한 수정체가 물체의 초점을 정확히 맞추고 조절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백내장 환자의 경우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해져 빛이 산란되고 시야가 흐려져 물체를 정확하게 볼 수 없게 되는데요. 안구 모형을 보시면 여기 투명한 수정체가 있는데 이 수정체의 노화에 따라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주로 노화에 의해서 혼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야를 가리게 되고 혼탁이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실명에 있어서 치료가 가능한 실명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천성 백내장의 경우 대부분 유전성이거나 태내 감염에 의한 것이 많고 후천적으로는 외상이나 전신 질환, 눈 속의 염증, 약물에 의해서 백내장이 발생됩니다. 특히 단백질로 구성된 수정체는 나이가 들면 혼탁해지거나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백내장은 노화 과정의 일종으로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병이 백내장의 확률을 높이는데요. 당뇨 환자의 경우 백내장 발병 위험이 2배 높은 데다 이런 당뇨병성 백내장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다른 안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평소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주와 흡연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백내장을 유발하는 원인인데요. 흡연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백내장 발병 가능성이 평균 2.5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평소 지나친 음주와 흡연을 피한다면 백내장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강한 자외선 노출이 눈의 노화와 함께 백내장 유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외출할 때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해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07만여 명이었던 백내장 환자는 2016년 126만여 명으로 4년 새 무려 18%나 증가했고 발병 연령대 또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수술률 1위에 이르며 수술 건수 또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진료 인원 비율을 살펴보면 망막 장애와 녹내장 등 다른 안 질환에 비해 60, 70대 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백내장 때문에 눈이 아프다, 또 눈이 뻑뻑하다 라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백내장은 눈의 통증이나 뻑뻑함을 유발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백내장은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시력 저하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 또 빛의 산란에 의해서 눈부심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주맹이라 그래서 그 백내장의 위치가
수정체 정 가운데에 위치할 경우에는 그 빛이 밝을 때 동공이 축동이 되면서 더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수정체가 두꺼워짐에 따라서 갑자기 가까운 데가 잘 보인다, 백내장의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 부쩍 침침하고 흐려진 시야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는 60대 환자입니다. 안개 낀 것처럼 앞이 뿌옇고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침침하고 안경을 써도 별로 효과가 없고 그래서 수술하러 오게 됐어요. 백내장이 의심되는 상황. 수정체에 혼탁이 좀 생겼어요. 이걸 백내장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 간단한 수술로 제거를 하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도수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넣으면은 이전처럼 젊으실 때처럼 굉장히 맑게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백내장은 맑고 투명했던 수정체가 세월이 흐르면서 혼탁해지기 때문에 시력 저하와 함께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칩니다. 이런 백내장은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탓에 초기 발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내장 자가진단 항목 중에서 3가지 이상 증상이 있다면 백내장이 의심되는 만큼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양한 안과 장비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한다면은 안과 전문의에 의해서 시행되는 그 색극등 현미경 검사입니다. 옆에 보시는 요게 색극등 현미경인데, 요것으로 일시적으로 환자의 동공을 키워서 산동을 한 다음에 산동약을 점안하여 그 동공을 확장시킨 다음에 백내장의 위치, 정도 등을 평가해요.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 정도인지 아니면은 백내장 이외에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백내장은 고령층 발병 사례가 흔한 만큼 사전 정밀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다른 노인성 안과 질환이 함께 발병한 것은 아닌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력 검사와 함께 대표적인 정밀 검사로 검 안경 검사, 안압 검사, 색극등 검사 등을 하게 되는데요. 검 안경 검사는 눈 안쪽 망막과 혈관의 이상 여부를 체크하는 검사로 이를 통해 망막과 기타 시신경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압 검사는 눈 속 압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녹내장 같은 기타 질병의 발병 여부를 체크할 수 있고요. 이런 안과 검사를 통해 백내장 질환 유무와 진행 정도를 면밀히 체크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환자의 주관적인 불편함의 호소 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력 자체가 우리가 백내장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백내장에 의해서 녹내장이 유발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체의 안정성이 그 위험이 되는 외상성 백내장 등등 몇몇 경우에는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장차 굉장히 큰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차 합병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좀 더 이른 시기에 백내장 수술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한번 진행되기 시작하면 자연 치유가 불가능해서 결국 수술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특히 백내장을 방치하면 안압이 높아지면서 2차로 녹내장이 생길 위험이 높은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막에 3mm 정도의 절개창을 낸 다음에 그 절개창을 통하여 초음파 흡인 기구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 초음파 흡인 기구로 초음파의 힘을 이용하여 수정체를 유화를 시킵니다. 이제 딱딱한 수정체를 액화를 초음파의 힘으로 액화를 시킨 다음에 그 수정체를 낭 내에서 모두 흡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넣는 과정이 현재의 백내장 수술입니다. 수술 다음 날은 되도록이면 꼭 그 병원에 오셔서 안압과 염증 그리고 수정체, 인공수정체 저희가 삽입한 인공수정체의 위치가 올바른지를 확인하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수술 다음 날 안압과 염증 그리고 인공수정체 위치가 적절하다면은 저희가 그
이후로는 3일에서 일주일간의 간격으로 한 달간 안약을 사용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한 달 뒤에는 많은 경우에 시력이 이제 개선이 되고 고정이 되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음주나 그 육체적인 무리한 활동은 좀 자제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우나나 목욕탕 그리고 수영 같은 것은 수루 한 달 정도는 자제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침침했던 눈이 이제 환하게 보이고 잘 보여서 너무 좋아요. 자외선 차단하고 다니고 생선, 야채 그런 거 먹고 관리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백내장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수술 후 관리. 수술 후 회복을 돕는 안약의 경우 종류도 많아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백내장 수술 후 안약의 올바른 사용법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빨간색은 항생제, 파란색은 소염제, 그리고 녹색은 항염증 치료제 안약인데, 이 안약들을 3가지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 안약을 넣을 때는 거의 거리 감각을 두고 넣어주셔야 돼요. 가까이 대고 넣으면 각막에 혼탁이 생기고 상처가 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가까이 대고 넣으면 안 되고, 안약들은 3가지를 2분 정도나 5분 간격을 두시고 한 방울 한 방울씩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안약 넣을 때는 손을 절대적으로 여기 가까이 대고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눈 각막을 건드릴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되도록이면 광대뼈 아니면 눈썹을 만져서 위로 올려서 안약을 누르지 않은 이상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서 요 정도 요 거리에서 이렇게 한 방울만 보신 상태에서 한 방울만 넣어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안약은 이제 이렇게 3가지를 2분에서 5분 정도의 간격을 넣어주시고 절대 손 닿으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안약은 1달 반 정도 넣기 때문에 6주 정도 넣기 때문에 그거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만 넣으실 때까지만 잘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백내장의 경우 서서히 진행돼서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운 만큼 초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눈의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는 40대부터 주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서 안과 질환을 체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녹내장과 포도막염이 백내장이 심해지면서 동반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백내장만 있을 경우에는 시력이 회복이 상당히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합병증이 동반된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시력 호전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수술 자체도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00세 시대,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는 백내장으로부터 소중한 눈 건강을 지켜야 하는데요. 백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해서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좋은 비타민과 아연 등을 충분히 섭취하면 백내장 예방과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정기적인 안과 검진 역시 필수입니다. 주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초기 발병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백내장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현재 백내장 치료를 위해서 다양한 약물적 치료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이 효과 있는 치료 방법은 개발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백내장이 존재할 경우에 수술적 치료로 백내장을 제거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방법이 아주 빠른 속도로 최첨단의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안전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백내장 수술 시기를 적절하게 조율하여 수술을 받으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인간의 신체 중에서 노화를 가장 빨리 느끼는 기관, 바로 눈인데요. 우리 눈은 예민한 신체 기관이기 때문에 변화를 빠르게 감지할 뿐 아니라 한 번 나빠지면 저절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침침해지는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 백내장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방치하면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요즘은 젊은 백내장 환자도 증가 추세라고 하니까요.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적극적인 치료로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